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지난 주말 휴일 기억하십니까? 올봄 최악의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였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경보 표시를 보면은 그날 정말 전부 빨간색 그리고 매우 나쁨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시민들도 정말 야외 활동 자제하고 외출할 때 마스크 꼭 착용할 것만 같았는데 막상 또 그렇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국 곳곳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열려서 황사 마라톤, 마스크 마라톤이란 촌평도 나왔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 이제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버린 미세먼지와 황사 대책은 없는지 환경 전문 시민단체와 알아봅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소식은 남성 육아휴직자 늘었다는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만 따져보니까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했네요.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1년간 쓸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 즉 수도권이 68.9%로 남성 휴직자 가장 많았습니다. 자, 이에 덧붙여서 방금 들어온 속보까지 전해드리면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추가 인력 감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대우조선의 자구 계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금융위원장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가 진행 중인데 업황불황으로 구조조정 1위가 되어버린 해운업계 먹구름이 계속 들이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빌리지 피플의 YMCA 준비했습니다. 출발하죠. 봄 햇살, 따스한 음악, 그리고 카누 브런치. 역시 브런치의 완성은 좋은 커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카페, 카누. 아무리 더운 날도 당신은 휘파람을 불게 될 겁니다. 2배 더 시원한 휘센이 당신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테니 2배 더 시원한 휘센으로 세상 모든 더위 휘.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황사와 미세먼지, 해롭다, 무섭다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체감하는 정도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황사와 미세먼지 예보는 매일매일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정말 올봄 최악의 황사다, 미세먼지다 이런 소식들도 많았는데 소장님께서도 요즘 어떻습니까? 체감하실 때 좀 심해졌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저께죠. 토요일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핸드폰으로 서울 지역 전역에 예.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새벽 3시에 발령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그날 하루 종일 미세먼지가 굉장히 뿌옇고 안 좋았었는데 거의 24시간 이상 그 주의보가 계속 발령이 됐고요. 예. 또 그날 아침에는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예. 무려 431 마이크로그램 이런 정도로 나왔는데요. 이런 정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하다고 하는 그 베이징의 스모그 수준입니다. 그래요? 네, 물론 이것이 이제 황사가 직접적인 그 원인이 되긴 했지만 예. 어쨌든 우리나라에 발생한 어떻게 보면 환경 재앙 같은 그런 수준인데 예. 네, 실제 이게 이제 피부로 일반 시민들이 체험하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마라톤 대회도 막 열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기오염이 심한 상태에서 1시간 숨을 쉬는 정도? 예. 네, 그런 정도라면
보통 요즘엔 이제 실내에서 담배를 피지는 않지만 흡연실에 들어가서 담배 연기가 꽉 찬 곳에 들어가서 한 서너 시간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그 미세먼지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마라톤을 하게 되면 호흡량이 뭐 서너 배 이상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마라톤을 하면서 1시간 동안 들이마시는 대기오염의 그 미세먼지의 양은 뭐 흡연실에 들어가서 거의 한 7, 8시간 이상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리하자면은 이게 참 심각한데 황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날아온 모래바람이 대부분이고 미세먼지는 그 뭐 모래도 있지만 그 각종 매연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 물질 같은 것들이 대기에서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더 미세해졌다. 이렇게 좀 알고 우리가 좀 넘어가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 이제 먼지는 먼지인데요. 말씀대로 먼지의 입자의 크기가 황사는 상당히 눈에 보일 정도로 큰 것이고 미세먼지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인데, 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일수록 더 우리 폐 깊숙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더 안 좋아. 오히려 눈에 보이면 불편할 듯하지만 사실 건강에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입자가 더 위험한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최근 그 가습기 소독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논란의 중심에는 옥시, 래킷 맨키저라는 영국계 회사가 있습니다. 공식 집계 피해자의 70%가 옥시 제품 피해자들인데 여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피해자들의 폐 손상이 봄철 황사가 원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해서 공교롭게도 우리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또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잠시 좀 여쭤볼게요. 예, 이미 그 발언은 2012년에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옥시 측 대리인 김현장이 이제 서면으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2012년에 나온 발언입니까? 네네. 옥시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폐 손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 중에 황사라는 것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인데요. 아마도 그 피해자들의 발생이 이제 봄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끄집어낸 것 같은데. 그 피해자들이 그 기간에 많이 발생하는 거는 맞지만 또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1년 내내 발생합니다. 황사가 1년 내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는 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인, 폐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황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레지오넬라균이라는 것도 원인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죠. 그 폐 섬유화된 게 문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황사가 폐 섬유화까지 일으킨다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관지염을 악화시키고 기존의 호흡기 질환자들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은 확인이 됐는데 폐 섬유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 밖에 이제 황사가 폐 질환,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폐 질환들을 일으키는 경우들은 있지만 폐 섬유화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황사는 앞에 얘기대로 이제 미세먼지의 입자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섞여 있는데 그 미세먼지가 일으킬 수 있는 일반적인 폐질환 그런 이야기를 일반론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지금은 사회자 말씀대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폐 섬유화 그러니까 딱딱해지고 아무런 병원의 조치가 듣지 않고 급속하게 악화되다 사망하는 그런 특이한 그런 경로를 보이기 때문에 황사나 다른 원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육안으로 날씨를 딱 봤을 때 어떤 날 같은 경우는 그 맑을 때가 있어요. 미세먼지 농도는 높게 나오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선명한데 이래서 좀 방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날씨를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이제 오염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달라집니다. 지난 주말에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오던 아주 뿌연 노란색의 황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염도는 최악이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미세먼지의 입자가 작은 것들이 많은. 그래서 옛날에는 그 초미세먼지 PM2.5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작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때 위험도가 더 커지고 농도는 커집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오히려 저 정도는 뭐 일상적으로 보던 뿌연 정도다라고 이제 느끼는데 그래서 어떤 주의를 덜 하게 되시는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맑은 황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네,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 일반적인 누런 황사는 모래폭풍 이런 거는 눈에 보이기도 벌써 누렇고 또 차량 같은 데 이제
노란 먼지, 또 흙먼지 같은 게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 주말의 황사는 좀 달랐어요. 황사는 황사인데 초미세먼지와 같은 아주 입자가 작은 것들이 아주 상대적으로 많아서 예.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됐던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 심한 경우는 특히 이제 맑은 황사라 하면은 초미세먼지가 그 원인일 텐데 이게 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 어떤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3년 전에 세계보건기구 WHO가요. 예.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각각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예. 우리가 1급 발암물질의 종류를 알고 있는 건 성면이나 흡연이나 뭐 비소 같은 것인데요.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먼지가 공기와 함께 우리 폐로 흡입이 되면 피로 직접 그런 먼지들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피가 탁해지죠. 예.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피 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뇌나 심장으로 가는 피의 공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때문에 현대의 가장 중요한 질환인 그 뇌질환,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의 이제 발병 원인이 돼서 1급 발암 물질이다 이렇게 지정이 된 건데요. 네. 그 세계적으로 담배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예. 세계보건기구의 보고는 대기오염으로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이 무려 700만 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어서 심각하네요. 사람들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그런 거의 뭐 살인물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 시민들도 걱정인데 시민들도 시민이지만 또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나 경비원, 뭐 마트, 백화점의 주차 요원들 그 광화문에서 이렇게 수문장 교대식하는 그런 모델들까지 보면 일의 특성상 혹은 이미지상 마스크 쓰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뭐 법적으로 고용주가 근로자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의무 같은 게 없나요? 현재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번에 마라톤도 오염이 심한 상태에서도 강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정부가 법령으로 그리고 자치단체는 조례로 이렇게 오염이 심한 날은 그 야외 행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권고하거나 더 심하면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 법령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런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도 그런 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참가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행사 취소까지 염두에 둔 이런 법령 어떤 조례 개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 그렇군요. 네, 캠페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필요합니까? 그렇지가 못합니다. 기껏해야 그 자치단체나 중앙정부, 환경부 같은 데서는 문자 서비스 알려주는 정도거든요. 그것도 신청하는 사람들의 한해니까 서울 시내 그 인구 중에서 한 2, 3만 명 정도밖에 그런 문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고요. 또 문자를 받으면 뭐합니까? 숨을 안 쉽니까? 하루 건너 한 번씩 이렇게 대기가 나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 이부제와 같은 그런 차량, 그러니까 대기오염, 미세먼지의 가장 큰 오염은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홀짝 제도를 이렇게 심한 날은 실시해서 오염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렇군요. 중국 주요 도시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차량 부제 하고 있고. 맞습니다. 중국도 우리 먼저 차량 이부제를 했고 거의 매년 봄에 이제 프랑스 파리 같은 데서도 대기오염 때문에 차량 이부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심한 경우는 자동차 구매 제한까지도 한다는데 아무튼 이 해외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캠페인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정상구입니다. 5년 됐습니다. 사업하다가 그만두고 택시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종이라 하게 됐습니다. 4개월 전에 신림 쪽에서 쓰러진 환자를 긴급하게 119로 해가지고 빨리 해서 살린 환자가 있었어요. 그게 좀 보람돼서 그분 환자하고 가끔 통화도 하고 건강 상황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힘들 때는 저녁에 일할 때 술을 좀 과음하고 드신 분들이 타셔가지고 그 술 조정하면서 속어이라든가 그런 쪽이 좀 힘들죠. 요즘 고충 이야기하고 생활 이야기하고 가면서 뭐 그런 게 즐겁고 보람됩니다.
내부 순환도로 정릉 쪽이 그 해제가 돼가지고 그전엔 교통 체증이 있었는데 요즘 그쪽 교통 상황이 좀 좋아져가지고 좋습니다. 출근 시간대는 강변북로가 체증이 좀 심하고, 그러니까 올림픽 도로를 타야 되는데 교통 체증이 심하고, 그래서 라디오 교통정보 통해서 듣고 체증이 심하면은 피해가지고 운행하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나와서 한 12시간 정도 일하는데 가끔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경기 상하고 되는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택시 손님도 줄어들고, 경기가 좋으면은 택시 손님이 좀 있는 거고, 그런 상황 같습니다. 법인 택시를 하다 보니까 처우 개선, 복지 개선 그런 게 조금 부족해요. 복지 쪽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손님들이 많이 타는데요.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영어, 일본어는 인사말 정도만 하면은 어디인지 위치라든가 목적지를 알 수 있는데, 중국 분들이 타시면은 알아듣기 힘들어가지고 중국어를 배웠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오늘 하루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됐으면 하고 사건 사고 없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희망차게, 그리고 특히 기사들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대중교통 기사님들 파이팅입니다. 힘내시고요. 그래요. 이제 뭐 교통도 특히 내부순환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중점적으로 다뤘었는데 이제 잘 풀리고, 앞으로는 경기도 좀 잘 풀려서 우리 기사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좀 지갑도 두둑해지고, 그로 인해서 내수도 잘 돌아가고 경제도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정상구 택시기사님, 중국 손님들이 많이 탄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좀, 중국 사람들의 말을 좀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또 다음 기회 중국어 코너가 있잖아요. 우리 정상구 기사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리 택시를 탔을 때 택시에 탄 중국인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마련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준비하고 있고요. 참여하실 분들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많은 참여 바랍니다. 1부 끝곡은요, 더 후의 Substitute 준비했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올게요. 아시아 3대 보트쇼 2016 경기국제보트쇼가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그 성대한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고향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데요. 해양 레저의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해양 레저 산업 전시회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 해양 레저 기술훈련 모집도 함께 진행됩니다. 경제의 신성장 동력, 해양 레저 산업의 위상을 경기국제보트쇼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검색창에 경기국제보트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문의전화 1670-8785.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폼이라는 걸 배우죠. 그리고 일어나는 폼, 먹는 폼, 쉬는 폼, 잠드는 폼까지. 알고 보면 우리 생활은 다 폼에서 폼으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자, 이제 있던 폼은 새로워지고 없던 폼까지 생기는 놀라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생활의 폼이 바뀐다.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초정탄산수 작사 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소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탄수 초정의 물로 일으킨 혈안. 초정탄산수. 수학, 실력과 학습 습관은 다 다른데 선생님 하나로 될까?
수준별 맞춤 문제는 북클럽 선생님, 1대1 맞춤 관리엔 싱크빅 선생님, 심화학습은 수학 전문 두개더 선생님. 실력 따라 습관 따라 선생님 3명으로 학습을 디자인하다. 웅진 북클럽 스터디. 네, 매주 화요일 수도권 사용 설명서 취업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취업 시장 그리 밝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잡코리아 홍보팀의 변지성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 1분기 채용 시장 트렌드는 어땠는지 살펴보죠. 일단 대기업 취업 선호도는 여전했죠? 네, 취업준비생들의 대기업 입사 선호도는 올해도 역시 여전했는데요. 올해와 작년에 학업을 마친 취업준비생 10명 중에 대략 6명 정도가 올 상반기 대기업 신입공채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학업을 마친 졸업생 608명과 또 작년 졸업생 1,639명, 총 2,247명을 대상으로요. 올해 상반기 대기업 신입공채 지원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집계 결과를 보면은 올해 졸업생 중에서는 무려 72.9%가 또 작년 졸업생들 중에서는 53% 정도가 이 상반기에 대기업 신입공채에 입사 지원을 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대기업 취업도 그 학력이나 그 졸업 여부에 따라서 좀 달랐다면서요? 네, 공채 응시자는 학력이 좀 높을수록 다소 그 지원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예. 또 지난해보다는 올해 졸업생일수록 지원율이 더 높았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올해 대기업 신입공채에 응시한 비율은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자 중에서는 66%가 또 4년제 대학 졸업자 중에서는 66%, 또 2, 3년제 대학은 46% 정도로 조사가 됐고요. 예. 또 올해 졸업생 중에서는 무려 72.9%, 또 취업 재수생 중에서는 53% 정도가 대기업 공채에 응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대기업 공채를 지원한 응시자 중에서는 돌취생, 그러니까 돌아온 취업준비생이라고 하죠. 현재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대기업을 준비한 사람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전체 응답자 중에 현재 정규직이나 또는 이 비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 중에서도 44.2% 정도였는데요. 이들 중 절반에 달하는 54% 정도가 이 상반기 신입공채에 지원서를 제출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 중에서는 48% 정도가 또 인턴이나 또 알바 등 이 비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 중에서는 무려 60% 정도가 상반기 대기업 공채에 응시를 했었고요. 예. 특히 작년에 졸업해 현재 정규직으로 취업한 상태인 응답자 중에서도 이 절반에 달하는 46.7%가 올 상반기 대기업 공채에 응시했다고 답해서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음에도 이 취업 활동을 계속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이는 최근 기업들이 그 직무 중심 채용의 확산으로 인해서 신입 공채에서도 역시 그 지원 분야 전문 지식과 또 직무 경험을 강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요. 이에 따라서 취업 재수를 하더라도 이 직무 경험을 쌓아서 대기업 신입공채에 응시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뭐 해운 조선업계는 업황 불황 때문에 구조조정 바람이 일고 있는데 1분기 채용이 가장 활발했던 업종은 어디였는지 궁금하네요. 네, 잡코리아에 올라온 올 1분기 그 기업들의 채용 공고 수 총 80만 5천여 건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 채용 공고가 가장 많았던 업종은 은행, 보험, 또 증권, 카드 분야가 이 전체 채용 공고 수의 9% 정도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요. 네. 다음으로 식음료 외식업, 또 백화점 유통업, 쇼핑몰 오픈마켓, 또 전기전자업이 상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 보건, 복지 분야나 물류, 운송, 배송, 또 자동차, 조선, 철강, 항공, 또 생활화학, 화장품 등도 올 1분기 채용이 많았던 업종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좀 궁금한 게 최근에는 경력직 채용 많이 하잖아요. 네네. 실제 올해 1분기 경력직과 신입직은 채용 비중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올 1분기
소비 기업들의 채용 인력 경력 여부에 따른 그 채용 수요를 분석해 봤는데요. 경력직 채용 공고 비중은 32.8%, 또 신입직 채용 비중은 14.3% 정도였습니다. 네. 또 경력, 무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채용 공고 비중이 52.9%였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경력직에 대한 채용이 신입직에 비해서는 다소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신입직 채용 비중이 높은 업종은 어디였나요? 네, 앞서 그 전체 업종이랑 좀 비슷한 구조인데요. 신입직 채용이 많았던 업종은 1위는 역시 은행보험, 증권, 카드 분야였고요. 이외에는 화학과 에너지, 환경 분야, 또 방송, 영상 분야, 또 광고, 홍보, 전시 분야나 금속 재료 분야에서도 신입직 채용이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호텔이나 여행, 항공 분야, 또 의료, 제약, 바이오 분야나 섬유, 의료 업종에서도 비교적 신입직 채용이 많았던 업종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1분기 채용시장 트렌드 알아봤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잡코리아 홍보팀의 변지성 팀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다 함께 중국어 이어집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네. 중국어 꿈나무 정병진 아나운서. 네, 반갑습니다. 네.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네. 뭔지도 모르고 쑥쑥 자라고 있어요. 아, 중국어 참 재밌는데 저희가 또 이 택시 기사님들께 유용한 표현도 알려드리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어제 배웠던 거 복습해 볼까요? 네. 어디 가시게요? 어디까지 모실까요? 라는 표현. 아, 이것도 준비했죠. 네. 要去哪儿? 네, 좋아요. 要去哪儿였죠. 要去哪儿? 그래서 만약에 명동 갈 거예요 라고 하려면 要去明洞. 要去明洞. 네, 중국 분들은 명동이라고 발음 안 하고 민동이라고 하거든요. 아, 민동. 네, 민동. 명동. 명동. 자, 여기에 가고 싶다. 要去明洞.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네, 기사님들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자, 그리고 또 그 한글로 적힌 주소를 보여주는 관광객들도 꽤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 주소로 가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기사님들께서 혹시 주소가 있나요?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주소가 있나요? 라는 표현은요, 중국어로 有地址吗? 여우가 또 나왔어요? 네. 有地址吗? 네. 있을 유자를 중국식으로는 여우라고 발음하거든요. 여우. 있다란 뜻. 그 다음에 네. 주소를 地址. 地址. 한 번 더. 地址. 地址. 그리고 물어볼 때는 문장 맨 마지막에 마만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네. 주소가 있나요? 有地址吗?有地址吗? 한 번 더. 有地址吗?有地址吗? 네. 사실은 준비할 때 제가 地址 발음 주의하시라고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네. 정병진 아나운서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그냥 막 따라하는 건데요. 이게 네. 칠 발음이 네. 칠을에서 약간 좌우로 약간 으깨주면은 발음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地址吗? 네. 地址 地址 네. 地址吗?地址吗? 네. 약간 그렇죠. 응용력이 생기신 거예요. 뭔가 좀 네. 이렇게 진문개 주는 진문개 느낌. 주는 혀가 그러니까 벌선 자세인데 살짝 움직이는 그 느낌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번 더 해볼까요? 有地址吗?有地址吗? 잘하셨어요. 네. 주소 아시나요? 주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택시 안에서 배워볼 수 있는 중국어 표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아까 1부에서 나왔던 정상군님 혹시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메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933번님도 地址. 자, 오늘 단어는 확실히 메모해 두겠습니다. 운전대 옆에 메모에 붙여두려고요.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하루하루 배우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중국어 마스터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겁니다. 다 함께 중국어 언제든 쉽고 재밌게 배워보시죠. 샵 0945번으로 배우고 싶은 표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로 같은 번호로 받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운전하면서 들었던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방송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폴 앵카의 다이애나 잠시 듣고 갈게요.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출입하는 기자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 연결하고요. 서울시청 출입하는 신웅진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취업 이야기 나눠봤는데 취업 준비생들에게 서울시가 정장을 무료로 빌려준다고 합니다. 어딘가요? 네,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가면 열린 옷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유료인데요. 옷 한 벌 빌리는데 2, 3만 원 정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주소지가 서울인 만 18살부터 34살 청년 구직자가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서 예약을 하면 1년에 2번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장 대여 기간은 3박 4일, 또 반납할 때는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로도 가능한데요. 이 열린 옷장은 1000명이 입을 수 있는 정장과 넥타이, 벨트 등 3,500점의 액세서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의 치수에 맞춰서 필요한 경우에는 바지 길이 등을 선도해 주고요. 이 서울시는 이 청년 구직자의 85%가 이 면접 정장을 사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고 면접 1회에 평균 10만 5천 원이 들어서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4천 명이고요.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에 반응이 좋으면 시내 대여소를 몇 군데 더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면접 보러 다닐 때 정장 한 벌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좀 있었으면 그때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그리고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가 개발된다는 소식.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좀 다뤄본 적이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구상들이 나왔는데 계획이 좀 확정됐다고요? 네, 서울시는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내 잠실 운동장 일대를 전시, 컨벤션, 스포츠, 공연 등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이 마스터 플랜을 밝혔습니다. 네. 이 먼저 잠실 운동장의 전용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전시 컨벤션 시설과 1,500실 규모의 특급 호텔을 짓습니다. 이 기존의 이 코엑스, 세텍 그리고 현대차 GBC까지 포함하면 이 서울 동남권의 19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전시 컨벤션 시설이 조성되는 겁니다. 네. 또 주 경기장은 이 상징성을 고려해서 철거하진 않고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여기에 판매, 편의시설, 박물관, 스카이데크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합니다. 또 이미 보도된 내용이죠. 이 야구장은 북서쪽 한강변으로 옮기고 관람석을 국내 최대 규모인 3만 5천석으로 확대합니다. 그렇죠. 서울시는 이 국제공모를 통해서 23개국에서 98건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마스터 플랜을 세웠고요. 2019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5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서울시는 이 잠실 운동장 일대의 개발로 연평균 약 15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일자리 8만 개의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시의 동남권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남산에 가면요, YTN 서울타워가 있고 이 YTN 서울타워까지 쭉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있는데 이게 공공기관도 아니고 영구 독점이라면서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남산 케이블카 대표 연봉부터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약 9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6억 원대로 6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예, 하지만 공공기관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서울시 의회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 운영 그리고 인허가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조사 결과 밝힌 내용입니다. 네. 이 특위는 남산 케이블카 운임 요금은 계속 올렸고 하지만 남산 관리나 환경 보존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혀 없고 또 서울시는 여기에 무사 안일하게 관리했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이 남산 케이블카가 서울시나 정부의 소유가 아니라 한국삭도공업이라는 곳의 소유인데요. 네. 이 한국삭도공업은 한광수 공동대표와 가족이 50.87%, 이기선 공동대표와 가족이 48.64% 등 이 두 사람의 가족이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두 가족이 수익을 나눠 먹는 전 근대적 지분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박정희 정권 초기였던 1962년에 영업을 시작해서 55년째 영구 독점으로 영업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 의회 특위는 봉이 김선달식 사업 부당성을 시정하려면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영구 독점 영업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과거의 특혜로 받은 영구적인 독점권에 손을 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 대표가 공공기여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6억 원대 중반을 받는다면 대통령보다도 연봉이 세네요.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YTN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오지 오스본의 드리머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미세먼지 대비 마스크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